너무 잘 보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무슨 소리야? 귀 아파. 대목도 잘 보내고 잘 지나갔네. 아유.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누구세요? 저는 올 대목에 제일 나름대로 바쁘고 음식하느라 또 부산 사람들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최석순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저희처럼 명절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탈탈 털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정성으로 만들었던 설 음식 알뜰하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명절 후유증을 타파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보실까요? 네. 가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인데 아직도 냉장고에 설 음식이 꽉 차 있다고요? 맛있는 요리로 명절 후유증을 타파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리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혜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대목을 보내고 왔더니 이 설 명절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좀 타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맛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볼 거예요. 재료도 남은 걸 그대로 쓰고 간편하고 맛있는 한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안 그래도 아직까지 냉장고에 그 설 음식이 좀 남아있는데 오늘 야무지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리인 유부잡채탕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각종 전이랑 잡채 출동! 잡채는 가위로 잘라주실게요. 예. 가장 먼저 잡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도 썰어서 준비합니다. 유부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유분을 제거한 다음에 유부 끝을 잘라서 그 속에 준비해둔 잡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조금씩 뭐 전하고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것저것 조금 집어넣고 잡탕. 아니면은 얼려서 냉장고에 냉동실 넣었다가 반찬하기 싫을 때 그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얼려 녹여 먹거나 데웠어. 그 정도만. 오늘 배워가면은 저희도 그렇네.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그렇네. 맞아. 내는 그 정도만 하는데 오늘 잘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스러운 유부잡채 주머니가 만들어지면 냄비에 준비한 재료들을 가득 담아주면 되는데요. 육수는 찬물을 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골 하면은 사실 또 육수가 약간 키포인트인데 뭐 네. 양지고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멸치 디포리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나요? 명절 음식에 이미 뭐 전이나 나물이나 이런 데 다 양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육수를 안 쓰셔도 되고 혹시 육수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요즘에 코인 육수 많죠. 코인 육수나 멸치 육수를 조금 만들으셔가지고 넣으셔도 더 좋으십니다. 네. 이 지금 유부전골에 들어가는 양념장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맛술 들어가고요. 예, 진간장 넣어줄 거고요. 미림, 생강 다진 것도 좀 들어가면 양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념 투하. 혹시나 잠깐. 네. 요거 좀 뭐 우리가 네. 저는 경상도라서 예. 좀 칼칼하고 예. 매콤한 맛이 당길 때 그때 예. 뭘 넣어야 되나요? 어머니 집에 신김치 있으시죠? 김치. 예, 약간 새콤한 김치를 송송 썰어가지고 네. 드시면 또 깔끔하고 또 칼칼하게 드실 그렇구나. 수 있어요. 그 전혀 몰랐네. 네네, 그렇게 한번 예. 드셔보세요. 복스러운 유부잡채탕 완성! 자, 이제 유부전골이 끓는 동안 이제 맛있는 깐풍기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한식으로 그런 중식이 또 변신이 되나요? 네네네. 오. 네. 저는 깐풍기에 고추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이나 밀가루로 들어간 음식에 보면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고추기름이 들어가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배제하고 깔끔하고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깐풍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주목. 물리는 명절 음식이 화려한 중식으로 변신하는 순간 재료들 잘 적어두세요. 먼저 대파, 피망, 고추,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 주시고요.
물에 굴소스와 설탕, 미림, 그리고 후추와 참기름을 약간 섞어서 양념을 완성해 줍니다. 그 다음 팬에 재료들을 좀 데워주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 막 친척들 뵙고 하는 게 그냥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좀. 시집에서 차례 지내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 선생님. 했다고? 네, 아직 결혼.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30대 조금 이제 헷가닥 넘어갔어요. 그냥. 결혼하실 때 됐네요, 선생님. 설 내도록 듣다 왔는데 오늘 후유증 타파 아니었나요? 오늘 후유증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팬에 기름을 두른 후에 파기름을 살짝 내주고요. 각종 채소들도 함께 볶은 다음에 양념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 졸아들면 데워둔 전과 튀김을 마구마구 넣어주시고 함께 조리면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벌써부터 중식 느낌이 나죠.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달달 볶다가 끝으로 참기름 휘 두르면 끝! 근데 이렇게 옆에서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간단하시죠?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음식이 되고 있는 동안 정말 스트레스 한번 풀러 가볼까요? 예. 저희 명절 스트레스 이제 풀 수 네네. 있나요? 네, 풀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이제 네, 지금입니다.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아, 선생님, 저 테라피 잘 받으라고 아까 잔소리 하신 거죠? 이 남은 설 음식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스트레스를 타파한다고 하셨는데 설마 저희 또 요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푸드 아트 테라피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푸드 아트 테라피는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도마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이 또띠아에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느껴봤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푸드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내면의 감정들을 식재료를 활용해서 표현해보는 시간. 이 순간만큼은 음식으로 장난쳐도 혼 안 나요. 이거는 선생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이름 최소수기가 참 좋고 예. 그 덕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도 받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웃고 그리고 언제나 푸르게 오. 내 주인은 모두 푸르게 푸르면 싱싱하게 젊게 네. 선생님 저는 이게 네. 뭘까요? 잘 모르겠어. 제가 잘 보면 하얀 드레스 입은 저와 미래 남편과 함께 신나게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그렇게 되기를 그림입니다. 기대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바랍니다. 있겠죠? 네, 이루어질 겁니다. 푸드 테라피를 즐겨보는 동안 드디어 모든 음식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따끈한 유부 잡채탕에 명절 음식의 무한 변신 깐풍기까지.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던 설 요리를 활용해서 유부 잡채탕 그리고 깐풍기가 완성됐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금방 되고 지금 향이 너무 좋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보기만 해도 복이 가득할 것 같은 유부 잡채탕 먼저. 어머나, 안에 속 가득 찬 것 좀 보세요. 어때요?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와 저는 너무 맛있어. 유부랑 네. 잡채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오, 근데 사실 지금 탕에 설 음식들이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좀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콤달콤하고 입에 착 들어붙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솜씨가. 다음으로 너무 궁금했던 깐풍기, 동그랑땡의 변신은 성공했을까요? 일단 한식이 이렇게 중식으로 변화했다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사실 전이 계속 먹으면 조금 니글니글하고 좀 느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새콤달콤하게 양념이 딱 잡아주니까 물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찐으로 푸드 테라피를 받아볼 시간. 맛있게 스트레스를 싹 풀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명절에 남은 음식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를 해 드셔가지고 건강하고 유익한 명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니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올리는 부산 사람들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처치곤란이었던 명절 음식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았던 연휴 후유증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길 바랄게요.
가라 높이곰 도다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옷이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는 백제가요인 정읍사. 여러분들은 정읍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읍에는 많은 국가유산이 있는데요. 이를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 미디어 아트가 전하는 생동감으로 정읍의 살아 숨쉬는 국가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조우가 있는 정읍 미디어 아트 1894 달하루. 정읍 내장산 근처 새롭게 문을 연 곳을 가볼까요? 너네 진짜 귀엽다. 볼만하신가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곳은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인데요. 1894 달하루는 1300년 전 정읍사 여인의 그 마음에 있는 달빛과 또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의 희망의 달빛이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 정읍을 계속 밝혀주고 있다라는 장소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국가유산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재로 있고 미래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미디어아트관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하나, 둘, 1894 달하루는 1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라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미디어 아트로 쉽게 정읍의 국가유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예술로 승화된 곳에서 정읍의 명소를 신비롭게 체험할 수 있죠. 완전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느낌 완전 좋아요. 진짜 짱이에요. 저 부산도 서울도 가봤는데 이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반사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 찍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They use a light show to express and show the history of Korea. It's so beautiful, it's so colorful, and it's just like a gorgeous way of learning more about history. 이곳에서 위기 극복의 역사도 만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내장산에 조선왕조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의 노력이 컸죠. 이로써 우린 조선 전기 역사를 지켜냈습니다. 와, 이 벽부터 바닥까지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네요. 미디어 아트관에서 재미를 더하는 일, 정읍을 알리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는 것이랍니다. 역시 정읍이라 그런지 단풍은 안 빠지네요. 정읍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캐릭터와의 만남, 귀요미들과 안녕 인사해봐야겠네요. 정읍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내장산. 내장산 가는 길목에 사계절 내내 수채화를 그리는 우화정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내장산이 아름다워 춤사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모든 계절의 내장산을 만나고 싶다면 1894 달하루에서 감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죠. 와, 미디어 아트관에서 봤던 정읍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은데요? 정읍에 갔다면 천년 고찰 내장산은 필수죠. 그곳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국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칠 수 없는 K문화. 외국인들은 카메라에 담는데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추억을 남겨 고국으로 돌아가서 널리 알려주세요.
I feel so calm and peaceful here, like in this special place. 다른 느낌, 분위기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I love to go to Nejangsang, and I'm really, really happy to be here right now. Right now, my feeling is happiness.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그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백성의 삶을 짓눌렀다. 삶은 겨울보다 차가웠고 희망은 얼어붙어갔다. 1894년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읍입니다. 역시 정읍하면 이곳은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여기 오시니까 정읍의 정신이 좀 오롯이 느껴지시나요? 네, 실제로 보니까 웅장하고 그 동학의 정신이 더 느껴지는데요. 동학 농민군들이 지금 출정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입니다. 이 동상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사람 인자의 모양입니다. 위기의 시대 때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을 더 자세히 만나는 곳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 기념관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 진짠가요? 이 나무 진짜 감나무예요. 지금 추정하는 나이는 150살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바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고부의 말목장터에 있었던 감나무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첫 집결지, 수천 명이 집결한 말목장터에서 전봉준이 힘주어 말하던 혁명의 이유를 직접 들은 증인이래요. 진짜 크네요. 장터에 나무가 있었으면은 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어린이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여성의 인권도 중요시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방정환 선생님의 장인 어른이 전봉준 장군과 함께 우금치 전투를 함께 치렀고 3.1 만세 운동을 총기획하고 조직했던 손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정읍에 오니까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정읍은 실제로 우리나라 쌀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볼 것이 많은 도시입니다. 국가유산의 귀한 보물 무성서원을 만나러 갈까요? 조선시대 서원 철편행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랍니다. 와, 아까 정읍 미디어 아트관에서 봤던 그곳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읍 칠보에는 7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곳 무성서원이거든요. 왜 이게 보물이에요? 이곳은 2019년 7월에 한국의 서원 9개의 서원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보물로 자리 잡은 무성서원. 이곳은 신라 후기의 학자였던 최초원을 모신 서원으로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며 학문과 정신을 담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난 이곳에서 선현들의 삶과 지혜를 느껴보세요. 제가 알고 있던 서원들은 규모가 되게 컸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여기는 되게 아담하니 예쁘네요. 향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관아 옆에 있잖아요. 서원은 유림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잖아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거의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곳 무성서원은 마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백성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것이 특징이고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분의 구애 없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미디어 아트관에서 정읍을 미리 체험해보고 이곳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읍을 2배로 즐길 수 있네요. 우리의 소중한 보물찾기.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1894 달하루에 있습니다. 누구나 즐겁게 체험하는 재미를 느끼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시간을 초월해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새기면 행복하겠죠?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색다른 체험을 하는 일. 정읍 1894 다라루에서 경험해보세요. 공주 제민천 골목. 이곳엔 낡은 건물을 허무는 대신 예술의 온기로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목 안 작은 갤러리들을 찾아 공간이 품은 소박한 이야기와 그곳을 지켜가는 대표들의 진솔한 철학을 마주해 봅니다. 제민천을 따라 걷다 보면 발길이 머무는 길가위 미술관. 고향 공주로 돌아온 한 화가가 정성껏 가꿔온 이 공간은 오랜 시간 지켜온 강단을 떠나 맞이한 두 번째 인생의 무대입니다. 평생 꿈꿔온 갤러리를 열어 동료 작가들과 교류하는 시간. 그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예술로 소통하며 오늘도 골목 구석구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은퇴하기 전에 은퇴 후에 인생을 설계를 할 적에 갤러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공주가 제 고향이고 그래서 고향에서 갤러리를 열고 미술하는 작가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하고 이렇게 활기를 찾는 그런 생활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 대표라는 직함 뒤엔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화가라는 본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요. 어떤 간섭도 없이 오직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날입니다. 사실은 작품 활동이 제 본업이에요. 작품 활동이 이제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작가가 지향인데 제가 환경이 좋은 편이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갤러리도 뭐 다른 작가들 같으면 이제 전시 한번 하려면 갤러리 섭외하는 것도 어렵고 한데 전 뭐 지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 공주시 대통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작은 미술관. 이곳은 현재 사용되는 도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미술관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길가에 위치한 50번지라는 주소와 더불어 이 땅이 간직한 오래된 내력을 함께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문헌에 대통사지라는 큰 마을 규모의 절이 있었다라고 그런 문헌의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이 지역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 대통길 작은 미술관 뒤에도 지금 그런 기와나 이런 대통이라는 기와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또 대통길 50번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길 작은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하면 좋겠다. 또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도록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자 시민들의 일상은 어느새 예술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기획과 협업 속에서 이곳은 이제 지역과 예술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그림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문화재단하고의 행사들을 같이 협업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행사도 같이 협업하는 행사들 위주로 또 기획을 하고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 뿜어내는 예술의 향기는 골목을 오가는 낯선 발길들마저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소도시 미술관이 전하는 이 작고도 소중한 울림은 살아있는 문화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요즘에 특히 주말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로 와서 전시를 일부러 들어와서 관광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소도시의 그 미술 갤러리, 특히 이제 미술관으로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도심 갤러리 거리의 시작점이자 오랜 시간 골목을 지켜온 갤러리. 지난 2016년 모두가 불가능을 말하던 척박한 골목에 가장 먼저 예술의 씨앗을 뿌린 공간입니다. 2016년도에 이 원도심은 지금보다 더 많이 회색빛이었어요. 네, 1인 가구가 많았고 1인 가구들의 대부분은 노인분들이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서 갤러리를 연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커다란 일을 계획하고 갤러리를 오픈한 게 아니라 제 작업의 연장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에 갤러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한 4년 동안은 운영 어려웠어요. 화가이자 대표인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작가 선정부터 기획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고집스러운 진심은 척박했던 골목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작품 활동을 오래 했는데 많이 보이지 못한 분, 현재도 오래 하고 있고 앞으로 오래 하실 분들을 많이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공주에서 잘 보지 못했던 화풍을 가지신 분들도 모시는데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은 시야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하나 둘 갤러리가 들어서며 골목은 어느새 어엿한 갤러리 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개척자의 곁에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 그려갈 공주 예술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현재는 화랑협회도 구성되어 있고 저희 갤러리 대표님들과 중요한 일들은 거의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든든하죠. 저는 평생 혼자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색깔을 지닌 7개의 갤러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 지도 어느덧 수년째. 이들의 단단한 결속력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바꾼 그림 상점로를 통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갤러리의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온 예술은 창작자와 시민이 골목에서 직접 마주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상점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사업이에요. 이런 종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미술계에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니페스토 대상을 탔어요. 굉장히 큰 상을 탔죠, 지자체에서. 그만큼 이제 차츰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갤러리의 문턱을 허물고 가까워진 작품들.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기고 소유할 수 있는 이 장터는 일상을 예술의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먼저 길을 연 선배들과 묵묵히 호흡을 맞춰온 이들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네, 항상 협업하는 그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후배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선배님들이 끌어주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갤러리가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힘이 되고요. 항상 두 분 외에 저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현장의 뜨거운 호응은 새로운 기대를 남겼습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축제를 위해 다시 뜻을 모은 사람들. 함께 꾸는 꿈이 깊어질수록 공주의 골목은 더욱 풍성한 예술로 채워질 겁니다. 이 골목이 그림의 도시가 되고 공주의 인사동이 되고 또 예술품이 현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퀄리티 있는 도시, 또 관광의 도시로 다시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큰 뭐 이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일 땐 외로운 섬이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행이 되어가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이들이 골목에 심은 연대의 마음은 공주의 오늘을 지탱하는 단단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맛집 대신 오래된 골목의 작은 갤러리를 찾는 시간. 일상에 예술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엔 고소한 참기름을 내리고 한약을 다리던 공간이 멋진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은 고소한 음료와 함께 건강한 차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몸이 좀 허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한때 이불 나오고 쌀 쏟아지던 가장의 보물단지는 시간이란 기름칠을 하자 존재감이 2배. 아버지의 인생을 녹여낸 차 한 잔은 추억이 몽글몽글 넘칩니다.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 의성에서 차 한 잔 하실래요? 쌩하니 바람 맞고도 참새라면 반드시 들리는 방앗간이 있었으니 1960년대만 해도 기름을 짜고 그 옆에선 이불솜을 타며 요새 말로 투잡을 뛰던 의성 읍내의 터줏대감. 지금은 세월 따라 나그네의 목 축이는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폴리듯이 왔다가 CS 1967이라는 글씨를 봤거든요. 아니 67년생이면은 저희 엄마보다 몇 살 안 어린 거의 제 엄마 뻘 가게인데 아니 일단은 위를 보니까 연식이 그거보다 더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67년 이전부터 솜틀집이 있었고요. 67년도부터 여기로 해서 이 공간이 고춧가루 빻고 참기름도 내리던 그런 방앗간 자리였어요. 아니 그럼 그런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카페로 변신시키신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솜을 찾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요즘 아파트 생활하니까 솜이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성품으로 다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밀리면서 아니, 여기 박물관 아니죠? 이 골동품은 시아버지의 보물 1호였던 솜틀기인데요. 말 그대로 솜을 뽑아내던 기계. 화려했던 전성기가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 섬유이불이 등장하며 한 시대를 주름잡던 명성도 내리막. 목화 솜에 보면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을 바르는 기계고 뒤에서부터는 그 솜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불. 신기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작동을 했었던 거예요? 언제 멈춘 거예요, 기계는? 정확히 말하면 5년 전까지 작동을 했었고 네. 지금도 요 줄을 걸어서 전력만 들어오면은 작동이 돼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생소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 저 같은 반응일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저희가 안내판도 안 놓고 다 일일이 말을 해드리고 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솜틀집에 흔적해서 저거 놓고는 많이 안 물어보세요. 한 2,000번 정도 얘기하자고 이제 지치셨구나. 추위에 몸을 녹이기도 하고 더위에 몸을 식히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솜틀 구경도 하고. 네, 어르신들 오시면 추억을 드시고 가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가져가고 누가 해오고 내가 여기서 해가고 그 이불이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로 가실 때까지 얘기하시나 가세요. 생활력이 강했던 시아버지는 솜틀집 한쪽에 방앗간을 둘렸는데요. 이 세월 묻은 빛바랜 기계들이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킨 똘똘한 살림 미천들이었죠. 아니 이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오시죠. 와, 아니 이런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아니
아니 되게 뭔가 낯선 기계들이 가득해요, 사장님.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는 저희가 참기름을 짜고 저기 옆에 기계는 똑같은데 들기름을 짜고 있어요. 카페 메뉴에 들어가는 오곡라떼는 한번 곡물을 쪄서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간단하지만 좀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들깨, 참깨, 찹쌀, 맵쌀 오로지 의성에서 나고 자란 농작물만을 고집한다는 사장님. 아름아름 이웃에서 공수해온 메이드 인 의성. 아니 어머니 이 카페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오. 네.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 카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카페 여기 온 지는 그 전에는 어른들 계실 때는 솜 타고 그때는 이거 지금도 이거 옛날 거 그대로 다 그대로 살려갖고 이거 기계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 어른들 하시 그대로 물려받아가 이거 커피숍만 이게 바뀌었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낭만 점수는 별 5. 맛과 영양은 순둥순둥 착해서 측정 불가. 달달 지수는 한도 초과. 야, 그러니까 의성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농사지은 곡물들로만 만든 곡물라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걸쭉하고 진한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추억 한 모금 의성으로 오세요. 아니 여기도 일단은 꽤나 전통 있는 곳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잠깐만. 한방향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잖아. 사장님! 꿀이 되고 약이 되는 온갖 한방 재료가 즐비. 아무튼 뭔가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 여기는 도대체 한약방인가요? 카페인가요? 여기 도대체 어디일까요? 전에는 한약방이었고요. 네. 지금은 한방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한약방이었고 네. 아버지께서 약 50년간 한약방 운영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약방의 전통과 신뢰를 이어서 새로운 한방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재료만 봐도 와 도대체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약재를 그대로 이 약탕기에 넣어서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던 건가요? 실제로 아버지께서 한약방을 운영하실 때 계속 이 약탕기를 사용했고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 일을 도와서 제가 이 약탕기를 이용해서 제가 약을 추출하는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도와드렸던 게 몸에 배어 있으시군요. 예, 그렇죠. 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약다리는 냄새와 소리가 못 견디게 그리웠다는 사장님. 결국 직접 차를 우리고 다려내기로 결심.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대기업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한껏 뽑아내 신메뉴 개발에도 열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전국의 한방 찻집에서도 이 생맥산이라는 이게 인삼하고 오미자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그 명칭에서 맥을 살려준다고 하죠. 쓴맛, 단맛 다 겪어보니 역시 입에 쓴 게 몸에는 보약이더라. 두고두고 마시는 인생차 등극. 그렇다면 이 수많은 약재들로 만드는 강력 추천 최고의 한 잔은? 야 사장님 여기 딱 들어오니까 진짜 한약방이었던 곳이 맞구나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사장님 제가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막 목도 간질간질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차가 좋을까요 사장님? 쌍화차는 면역력 증강에 좋고 특히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노인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늘 감기를 달고 산다면 10여 가지의 약재를 달여 만든 쌍화차를 추천합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차를 마신다는 건 같은 시대 한 시절을 살아낸 이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닐까요? 오늘은 왠지 한 모금 추억에 취하고 싶다.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1년을 보낸 입주 작가들이 구룡포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아라예술촌 입주 작가 성과보고전, 작년을 기다리며 포항 구룡포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들은 어떤 작품으로 탄생했을까요? 함께 만나봅니다. 탁 트인 동해에 둘러싸인 구룡포 아라예술촌. 매년 입주 작가를 선정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룡포에서 함께할 입주 작가들을 만나볼까요? 민경은 작가, 그리고 정건우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포항문화재단 4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한국화로 작업하고 있는 정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영상, 설치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민경은입니다. 민경은, 정건우, 이지원 작가는 지난 1년간 구룡포의 풍경과 일상을 마주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966년 필립 K. 딕의 작년을 기다리며의 책을 인용한 전시 제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대한 역설 그리고 마주함을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기 전시와의 대립점을 저는 생각해 본다면은 작가들마다 과거의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전시를 통해서 서로 엮어가는 그런 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의 일상과 기억을 추억에 남겨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가는 전시. 작년을 기다리며 4기 입주 작가들에게 구룡포에서 보낸 작년은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까요? 사실 제 고향이 여기 포항입니다. 네, 이 포항에 오기 전에는 제가 뭐 서울에서 전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라예술촌에서 좀 생활하면서 제 감정이라는 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급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마음의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기 입주 작가들은 구룡포 지역의 생활 문화와 장소성, 그리고 주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민경은 작가는 어떤 풍경, 어떤 상황의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해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뭐 외국 생활과 도시 생활들을 조금 익숙해 왔던 사람이었던지라 이렇게 원 없이 뭔가 바닷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즐거웠던 체험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뭐 전시 준비나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넓은 바다의 풍경이 뭔가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위로와 안정을 줬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구룡포 아라예술촌과 동빈문화창고 1969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리를 옮겨 동빈문화창고에 전시 중인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이지원 작가는 하트와 단청 문양의 과감한 컬러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를 한 화면에 담아냈는데요. 태초의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정건우 작가의 작품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전시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일단 제가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에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른 먹을 이용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마른 먹을 통해서 캔버스나 이 표면에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연필과 같은 질감이 나옵니다.
갈필 기법을 응용하고 이 사용 기법 중에서 스포마토를 사용해서 이제 좀 먹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난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설치,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민경은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독특한 형태의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기후 위기와 현 동시대에 빨라지는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의 어떤 혼종적 생명체의 세계관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동식물들의 종들의 결합이 볼 수도 있고, 또 인체의 신체 기관이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기이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서사를 조금 구경해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룡포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작가들마다 개성 가득한 사유와 작업의 결과물을 공개했는데요. 지역성과 동시대 예술이 만난 새로운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전시이기도 하고, 그냥 공간 자체가 매력이 있는 동빙문화창고 1969, 또 여기 아라예술촌에서는 저희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하는 어떤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이 작가님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떠한 주제로 풀어나가는지,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룡포 아라예술촌 입주작가 성과보고전, 작년을 기다리며 아라예술촌과 동빈문화창고 1969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